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경남 진해에서 주민이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방송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 DJ 이성진입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버지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방송의 초대 손님은 창원에 사는 김봉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봉임 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창원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봉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몇 살인가요? 40대 후반입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벌써 후반이 됐나요? 예, 후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봉임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예. 뭐라고 딱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요즘 말로 F. 네. 제가 극T거든요. 예. 근데 조금이라도 F가 형이 있다면 아버지 감성을 닮지 않았을까. 아버지 감성이 좀 많으셨다 그죠? 인정도 많으시고 계산적이지 않으시고 예. 엄마가 반대로 예. 엄청 이윤에 밝으시고 예. 이성적이시고 예. 아버지는 인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어릴 때 아버지가 남해 고향이잖아요. 네, 남해 고향인데 아버지가 배가 있었다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억 중에 아버지가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언니들 말로도 예. 되게 좀 큰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배에서 고기를 잡고 오시는 날에는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왜요? 이제 생선을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나눠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집 마당에 늘 사람들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고 예. 특히 아버지가 예의나 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큰어머니가 혼자 계셨거든요.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늘 제일 좋은 생선을 먼저 제일 따로 두고 저한테 이제 큰 집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큰어머니 갖다 드려라. 근데 갖다 드리면 큰엄마가 늘 500원 용돈. 야, 그 당시 500원 크다. 그죠? 크고 춤 한번 춰주고 생선 갖다 드리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커가면서도 되게 좋은 교육이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나눔을 가르쳐 주셨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좀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집이 딸만 8명이에요. 아들이 한 명도 없고 예. 딸 8명에 7번째 딸이거든요. 칠공주. 아들 낳으려고 계속 딸을 낳은 거죠. 대단합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정력이. 예. 근데 이제 제가 7번째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이 또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이제 낙태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엄마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날에 꿈을 꾼 거예요. 꿈. 예. 그래서 딱 아들 태몽을 꾼 거죠. 예. 얘는 확실한 아들이다. 배도 아들. 엄마 모양이 배도 아들 배. 동네 사람마다 배 모양이 아들이라고 완전 기대를 한 거죠. 제가 집에서 태어났는데 울음소리도 윗집 할머니가 매일 저한테 어릴 때 태어날 때 울음소리도 남자였다. 아들이었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가 7번째 딸이 하필이면 또 제일 못생긴
제일 못생긴 우리 집에서 안 닮았거든요. 아, 제일 그런가요? 못생긴 딸이 나온 거죠. 아, 근데 예. 태어났을 때만 그렇게 낙담하시고 키울 때는 한 번도 저를 뭐 딸이라고 해서 무시한 적도 없고 네. 늘 이제 자신감 있게 키우시고 예. 그랬죠. 어, 아버지가 이제 기억 몇 가지 더 하면 예. 그때 어릴 때 남해 또 눈이 좀 왔어요. 눈이 예. 예. 눈이 와가지고 음.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 오냐오냐 키우니까 제가 일어났을 때 하얀 눈이 있어야 돼. 누군가 밟으면 안 돼. 아, 예. 오케이. 마당에 그냥 쫙 하얀 예, 눈이 있어요. 예. 그걸 늘 아버지 관리하시더니 밟지 마라. 밟지 마라. 봉임이 밟아야 된다. 된다. 아. 그다음에 첫눈이 오면 예. 꼭 눈을 떠서 예. 입에 넣어주시고 그때는 먹을 아. 게 없어서 그런가 그 첫눈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산딸기도 예. 꼭 들에 나가시면 네. 산딸기를 따서 동생이랑 나랑 해주고 음. 아버지 연세가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50 중후반이었거든요. 예, 생각해보면 근데 동생이랑 저랑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예, 예. 이런 것도 다 해준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촌에서는 보기 드문 예. 좀 인자하고 예. 딸을 되게 아껴주신 아버지였어요. 그러셨구나. 주무실 때도 맞아요. 예. 엄마는 동생을 매일 이렇게 안고 자고 아버지는 늘 저를 이렇게 안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팔베개 그 전 알통 아버지 알통 아주 기억해요. 그 베개 그다음에 엉덩이를 톡톡톡톡 두드려주니까 팔베개 하고 네, 엉덩이를 토닥토닥.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그 허전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느낌이 아버지가 없는 느낌이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럴 때 확 그 아버지가 안 계셔 그렇죠. 아버지가 안 계심을 확 느끼는 그런 때가 있죠. 점쟁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팔남매에 얽힌 아니 팔자매에 얽힌. 이제 엄마가 엄마한테 이게 들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아버지가 남의 앞 저도 생각할 때도 그때 뭐 물에 빠진 아줌마도 뭐 구해주시고 좀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남해에는 네. 여수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셨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배를 타려고 여수에 가려고 갔는데 안전뱅이 장애인이 못 건너잖아요 혼자서. 네네네.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는데 예. 아버지가 예. 못 지나치고 업어서 예. 배에 실어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아버지가 너무 고마우니까 약간 사주를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주를 봤는데 아버지 사주에 아들이 8명. 그냥 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나올 때까지도 아들 8명이니까 네. 한 명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고 예. 근데 엄마 말로는 엄마 해석을 따르면 네. 그 사주쟁이가 예. 너무 고마운데 차마 딸만 8명이란 말을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불편한 다리 때문에 배 못 타는 걸 업어서 태워주시니 고마운데 차마 네. 당신 사주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8명이오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했던 거 아닌가. 엄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자매가 흔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렇죠. 꼭 한 명이 네. 끼거든요. 예, 쓸데없이 아들. 남자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엄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다. 엄마 하시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큰 집에서 제사 마치고 올 때.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 특이하게 저를 이제 아들처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 족보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제사나 시사 같은데 꼭 저를 데리고 왔어요. 예. 언니들은 안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큰 집에 꼭 제사를 지내면 예. 자잖아요 제가. 그럼 동생은 꼭 업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근데 저는 또 업히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자는 척하지. 근데 엄마는 깨우지. 일어나라고. 근데 아버지는 알면서도 업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9시면 그때 잠을 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사는 12시에 지내잖아요. 맞아요. 12시에 꼭 깨워달라 한 거예요. 왜? 할아버지한테 할 말 있다고 제사 지내면서. 근데 안 깨운 거야. 근데 내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예. 그때 이제 친척들이 예.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울고불고 했지. 왜 근데 안 아버지가 다시 제사상을 차려줬지. 차려주면서 제사를 이제 절을 해라. 그 소원이 뭐냐.
우등상장을 받게 해달라. 오케이. 엄청 기특하게 생각했죠. 예. 우등상장 받으셨어요? 받았고. 오, 정말. 예. 받았고. 근데 아버지가 그 정도로 뭔가 저한테 조금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언니들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제사상을 다시 차려주시고 차려줬죠. 할아버지한테 할 말 해라. 할 말 해라. 어렵지 아니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예. 그때는 또 어릴 때는 TV를 못 보게 하셨거든. 예. 언니들이 드라마나 TV 엄청 보고 싶어 할 때면 나를 네. 특사로 보내는 거지. 뭐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좀 꼬셔라. 허락을 받고 오니라. 그럼 내가 특사로 예. 아버지 예. TV를 좀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또 내 말은 또 들어주시고. 그러셨구나. 특사 역할을 참 잘하셨네요. 제가 엄마 부부싸움도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저희 집에는 궁금합니다. 언니들은 엄마가 지어놓은 얘기다. 근데 엄마는 진짜 그 동네에서 아버지 엄마가 약간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엄청 말을 잘했대요. 이렇게 아버지가 왕으로 표현을 하고 제가 이제 칠공주, 공주를 표현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감동시키는 그 말을 동네 사람이 집에 와서 보고 울고 갔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신 건데요?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왕, 나는 공주. 난 공주. 뭐 그러니까 왕이 뭐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공주도 밥을 못 먹습니다. 아바마마 이런 막 이런 거. 좋아요. 잘하셨네. 아버지하고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를 점심 때 집에 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태몽 얘기도 그때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 듣고. 좋은 기억나는 얘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정방문이랑 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촌에서는 리더십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근데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봉임이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리더십이란 단어를 몰랐을 것 같은데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거라. 계속 봉임 씨한테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집에 많이 놀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 시절이었어요. 전두환 시절이라 가지고 이순자가 되거라 막 봉임이는 커서 이순자 되라 이러면 아버지는 얘가 무슨 이순자냐 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막 그래서 제 원래 오리지널 어릴 적 꿈은 버스 차장이었거든요. 버스 차장. 그때 오라이 하는 버스 차장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너는 버스 차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꿈을 수정한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밥상에서 자주 하셨구나. 자주 하시고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스스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상상을 하고 뭔가 큰 일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자신감? 왜냐면 워낙에 제가 좀 못생겼고. 왜 자꾸 그래? 못생겼다고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 어릴 때 언니들이 못생겨서 안아주지도 않았대요. 정말요? 네. 놀러 가시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에 귀여워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그 동생은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가름하고 막 이런 얘기, 제이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늘 눈썹이 일자라서 잘 살 거다, 발톱이 두꺼워서 부자 살 거다 이런 약간 그런 약간 부차적인 걸로 희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는 안 한 것 같고 그냥 아버지가 되게 동생이랑 저한테는 그러니까 무한정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딸 이제 마지막 딸이고 사실 내 동생은
의사가 돈도 안 받고 도망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의사가 예. 딸 7명이 네네. 낳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딸이다 또, 보니까 의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망을 간가 돈도 안 받고. 아, 그랬습니까? 응. 그래서 그 아버지랑 이제 동생이랑 저는 되게 예. 이제 그런 게 없죠. 언니들은 되게 엄하게 키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자상하시던 아버님께서 봉임 씨가 11살 되던 해에 갑자기 정말 돌아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음. 거의 한 달을 집에 못 들어오셨어요. 아, 예. 이게 이제 동생하고 저는 그때 부산에 있는 언니가 내려와서 예. 돌봐주고 예. 엄마는 병원에 가 계시고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동생하고 저는 아, 그렇죠. 안 데려왔죠. 예.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이제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날 돌아가셨죠. 퇴원해서 집에 오신 날.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오셨는데 네. 제가 알던 아버지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이 너무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느낌엔 되게 무섭고 낯설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봉임아 이리 와 했는데 내가 도망갔지. 아버지가 안아주려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예.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하시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구나, 그죠? 그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예. 뭐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제가 그 뒤에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가시면서 동생이랑 제 이름 부르면서 돌아가셨다 얘기 들었고요. 예. 아, 그랬구나.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장례를 또 치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어땠어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죽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죽음도 몰랐고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되게 이제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예. 또 사람 많은 걸 좋아하니까 예. 아버지 영정 사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기억은 예. 막 슬픈 기보다는 뭔가 주목받는 느낌? 예. 예. 막 그런 걸 했고 예. 하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집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요? 엄마 말로는 이제 아버지가 정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엄마가 집에 계셨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랑 나랑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못 들어가고 무서워. 집이 갑자기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그 가방을 예. 담장 너머로 던지고 엄마가 올 때까지 친구 집에 오는 거지 바깥에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달 넘게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예.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네. 다? 왜냐면 한 달 동안 엄마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언니들이랑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느꼈지만 서로 말을 안 했는데 그날은 막 대놓고 다 울었던 것 같아. 식구들이 전부 다. 아버지 생각이 본물처럼 터졌네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37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큰언니가 66살이에요. 제일 큰 언니다. 근데도 언니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 그 맥락 없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시던 두루치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그렇죠.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37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제사 때마다 울어요. 우리 집. 그러시구나. 남해에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시네요. 아버지 제사를. 그렇구나.
그 아버지가 한번 봉이마 이리 와봐 했을 때 음. 도망을 친 게 좀 마음에 계속 남겠다, 그죠? 남고 네,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지. 그렇죠. 음. 음, 그리고 음, 돌아가실 때 하필이면 그때 이제 언니가 6학년, 제가 4학년, 동생이 2학년이었는데 음. 다 반에서 1등이 아니고 2등을 했어. 아,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예, 게 예. 돌아가시고 나서 내 동생을 이제 잡은 거지 내가. 어떻게? 우리는 이제부터 1등만 한다. 아, 예. 그래요? 달성은 했나요? 동생은 달성 못했고 저는 달성했어. 오, 정말로요? 봉임 씨 공부 잘했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듣네요. 제가 음, 뭐 이게서 좀 그렇지만 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다 올수였어. 정말요? 오케이. 야, 잘했습니다. 아버지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각오로 공부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 그날 황망히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가 참 봉임 씨는 정말 열정적으로 또 찬란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사회에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는 어른이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봉임 씨 살다 보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정말 좀 힘들었겠다. 또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참 오래됐지만 언제 어떨 때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걸 생각하는 게 참 네. 복이 없었. 아버지 참 복이 없었던 아버지가. 분이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원하던 예. 아들도 못 얻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큰 아빠도 병에 걸려서 가지고 아버지가 그 한국 전쟁 전후에 큰 아버지 목까지 그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군대에서 그 밥도 못 먹는 군대에서 그 큰 아버지 목까지 7년인가 9년을 엄마 말로는 네. 총이 땅에 끄었대요. 키가 덜 자란 큰 아버지 대신해서 군대를 복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키가 덜 자란 소년병이었던 거지. 그를 갔다 와서 또 아버지는 아버지 몫을 또 가시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살만 혜진이 그렇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생각하면 되게 참 복이 없다. 인생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지금도 이제 봉임 씨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아버지가 자꾸 떠오른다, 그죠? 그리고 그 선한, 그 착하시고 인정 많으신. 제가 조금이라도 아마 그 이웃이라든가 더불어 사는 사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감성은 아마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씩 저도 뭐 50대 중반이지만 지금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 그 가중치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든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버지, 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야,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더 잘 알지. 막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마시는데 그래요. 그렇게라도 저는 비빌 언덕이 있는데 봉임 씨는 혼자 그렇게 떠올리는 아버지가 좀 보고 싶네요, 아버지.
저는 봉임 씨 집에 한번 제가 남해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네. 예. 그래서 다 같이 몰려가서 학교 다닐 때 그때 같이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어머니도 뵙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남해 집도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봉임 씨 아버지께 쓴 편지 가져오셨죠? 네. 네네. 말로 못다한 얘기도 많을 텐데요. 편지 아버지께 쓴 편지 한번 읽어드리시죠. 아, 거의 뭐 처음 써본. 아버지께 편지 처음. 몰라.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썼나? 그런 거 말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그리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본 지가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어릴 적 남해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부제라고 했는데 지금 불러보니 좀 어색하네요. 예. 아버지 잘 계시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꿈을 꿨습니다. 제 꿈속에 아버지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가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늘 아버지가 제 주변에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호천사가 되어 제가 하던 모든 일을 잘 되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무언가에 도전할 때도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다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못생긴 7째 딸이 벌써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37년째가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그리움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제 나이 11살, 제 나이가 9살. 조카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꼬맹이 같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네. 떠나시면서 얼마나 자식들이 걱정이 되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늘 아버지가 참으로 복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도 일찍 여의고 원하던 아들도 한 명도 얻지 못하고 좀 살만해지니 세상을 떠난 분. 지금 살아계셨으면 딸들한테 효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못 이루고 가셨다며 안타까워합니다. 고마운 아버지, 어릴 적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인정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요행을 바라며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하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못 배웠지만 7째 딸인 저에게는 큰 세상에서 많이 배우라고 외국 유학까지 약속하셨던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봉민은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격려해 주시던 분. 네. 아버지 덕분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우, 안 올라있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 대단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네요. 네.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를 떠오른 때는 아버지가 떠오른 때는 뭐 삶의 짐이 무거웠을 때, 또 슬플 때, 또 삶의 좌표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봉임 씨 아버지 여기 참 먹먹하네요. 아버지가 그립다면 오늘 저녁 아버지와 밥을 드시거나 또 계신 곳을 찾아뵙고 도란도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창원에 사는 김봉임 씨를 모시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봉임 씨 카메라 보고. 바이바이.